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스마트팜 전체 사용 계획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ICT 플랫폼 교육 과정으로 현재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개발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목차를 설명드렸습니다. 추진 배경 및 목표인데 청년 일자리, 세터 및 장애 우 대상으로 했습니다. 농업소득과 지출의 현황, 그 다음 농업 면적의 현황, 그 다음 스마트팜의 기본적인 구성, 그 다음에 전체 플로우, 센서, 스마트팜 비교, 이 스마트팜이 제가 만든 스마트팜 장점, 요약, 관수 시스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농민과 아, 농민 및 청년 일자리를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그 식량 수급이 자립도로 매우 낮아진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농가의 증가, 대규모 농가가 증가했습니다. 노동집약적으로 농민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국토의 제한성, 그가 다 확실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농가의 수익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정부 주도의 지원 정책이 있는데 솔직하게 보조 사업은 좀 중지하고 어떤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색을 제공해야지 이런 정책은 안 되겠다. 농민 정책을 좀 탈피해서 자체 ICT 플랫폼을 개발하면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런 ICT 기술의 집약적 산업 육성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교육으로 해결하자는 얘기야. 빅데이터 규모로 경쟁력 강화, 유통구조 선진화를 이뤄내고 소농이든 중농층이든 간에 기술을 제공해서 분홍 기업용으로 육성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정부 지원 정책 없이 농업 자생력 스마트팜 운영입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농민 일자리를 받고요. 청년 일자리.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취약계층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한 7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3만 7천 명 탈북자 중에 여기서 세터민의 가족 중에 한 70, 여성 72%인데 7천 명이 탈북자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계층을 사회적으로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사람마다 유입이 가능한 분도 있고 유입이 뭐 어려운 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급화 지원 확대.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지원하면 어떠냐는 얘기죠. 지금 스마트팜을 해서 그런 그 수익을 낸다면은 사회에 이완되는 정책이 아니고 사회에 포함되면서 각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쪽으로 북쪽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이 사상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단기간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득계층을 쉽게 하면 이제 농사를 짓다 이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연속적으로 지원한다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정부 지원 없이 탈부 자생적 스마트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산이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장애인 스마트 일자리 창출.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들 많습니다. 그런 장애인을 협동조합을 이용해서 그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구매 조건부 사업도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생적인 트랩을 로드맵을 만들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증가에 대한 사회적 약자 그룹 형성화 탈피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없이 장애인 자생적으로 농업 육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경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농촌을 보시면은 뭐 이거 옛날 거지만은 지금 연도별로 보면 그렇게 높아지는 쪽이 아니고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 보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올라가고 수익은 떨어진다 보면 되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가? 그래서 농촌 인구의 감축으로 청년 유입, 장기적 유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청년 일자리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이 다양한 농산물 생산 품종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나.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기술 이전. 이 정부의 기술 이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배워서
이제 틈틈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개발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교육을 진행해서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인구도 늘지만은 인구도 줄지만은 면적도 단위 세대 면적도 줄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런 상호관계 다 준다고 해서 농산물이 이제 여기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현진 면적을 최대한 기술 집약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고령 인구를 청년 일자리로 대체하면 어떠냐는 얘기죠. 그다음에 농지 면적에 수익을 고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새 컨테이너의 새싹 인삼이라든지 바지라든지 다양성을 확보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는 데 목표에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스마트팜의 구성을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단순하고요. 프로그램이 유연하고 확정적이고 안정적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는 저런 거 쓴 거 아닙니다. 저런 쓴 건 아니기 때문에 경쟁력 부분에는 이거 기존 환경 제어 솔루션 대비에 학습만으로는 스마트팜 개선이 안 될 것 같고 농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스마트팜이 가능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주변 농가의 농작물 재배 정보의 통합화 보급이 용이하죠. 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됐기 때문에 농가 경제 부담 축소인데 요거는 지금 도입가의 다른 데 대비해 엄청나게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품을 수급을 가능해서 교체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농업 경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것을 대체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스마트팜은 물이 공급이 됩니다. 물에 다양한 물이 있습니다. 한 11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물을 현재 본인이 이제 그 작화를 이제 하고 있는 농작물의 그 성향까지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에 대한 사전 수질 검사를 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수질이 맞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작물이 이제 물이 공급이 됩니다. 쭉 해서 수압 모터로 솔레이드 밸브에서 되는데 그건 이제 3번에서 데이터가 와요. 온도가 몇 도내니까 어떻게 되라. 그러면 상황 분석을 한 다음에 그 4번에는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하고 그다음에 만약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LED가 보급됩니다. 타이머 비례 제어를 두 군데서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경우가 이제 다 되면 여기 작물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럼 토양 분석기로 토양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여기 전후라 보면 되겠죠. 그다음 전후. 그다음에 이 알람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원격으로, 네, 원격으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가 좀 이제 뭐 수질 그다음에 토양 분석기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됐는지 릴레이 정보까지 필요하면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 저장돼서 7번 저장돼서 그거를 통계 분석을 하고 시각화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은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고요. 지금 개발은 더 완벽하게 개발된 상태입니다. 그럼 전체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센서는 사실은 딴 데 차이는 없을지언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는 HMI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두이노 라즈베리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HMI 산업용 HMI로 이용해서 수질 측정하고 통합 환경 분석을 해서 릴레이를 이용해서 사후 토양 분석을 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게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노즈에 필요하다면 노즈 스마트팜이라면 풍향계를 달고 로라 통신으로 원거리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도 다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비닐하우스는 개폐기, 여러분 잘 아시는 개폐기 비닐하우스는 합니다. 이거는 공사는 저희는 안 하고 외부 업자를 통해서 합니다. 환풍구 설치, 그 다음에 냉온풍기 설치는 기본이고요. 컨테이너에 요새 있는데 1번, 2번, 3번 중에 지금 앞으로는 이제 미세먼지가 된다면 미세먼지가 높아진다면 컨테이너가 이제 될 것 같고 LED를 관리하고 컨테이너, 환풍구 이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타사와 저희
K 빅데이터를 비교하면 양수전에 측정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팜에서는. 그 다음에 단순 비례인데 양수를 여기서 타이머 비례 제어, 타이머를 이용해서 또 한 번 비례 제어를 합니다. 데이터가 저장되고 시각화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현재 화재가 발생되는 이유는 MCU 개발 없이, 그러니까 MCU 개발하려면 한 번에 이 모델링을 하더라도 수백 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원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가는 문제를 안 하고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마이컴 이거 개발한 상태를 코딩 교육용으로 한 거를 그냥 납품하는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된 거고 저전류 유아투의 불안정한 시스템 개발로 발생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HMI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용 센서로 안정적인 전원 공급, 다양한 시스템 개발로 화재가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MCU를 다 이 안에서 HMI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이 흐른 후에 실시간으로 토양의 사후 측정을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까지 되는 게 제가 운영하는 시스템의 장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수질을 측정할 수 있고 장점을 얘기할게요. 장점만 수질 측정, 타이머 비례 제어 이런 비례 제어를 할 뿐 아니고 타이머에 이렇게 각 센서마다 비례 제어가 상하이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수압별 관수 노즐 표준화를 가능해요. 쉬워요. 왜냐하면 타이머를 또 한번 조정하기 때문에. 그럼 적정 타이머 방법을 그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쪽에서는 이게 어렵겠죠. 그 다음에 수질 이후에는 토양을 또 분석할 수 있는 관수 시스템을 또 운영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장점인데 그냥 연결하면 돼요. 다 모니터링 패널 데이터로 다 보여집니다. 실시간으로. 그 핸드폰뿐 아니고 이 자체 이 제품에는 패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네, 센싱 데이터는 처음에 봅시다. 여기서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는 여기서 데이터를 HMI가 이렇게 오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가 두 번째는 데이터가 습도 이런 데이터가 7개가 또 오는 거고요. 데이터가 또 검증되고 그럼 여기서 또 검증되는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작화를 합니다. 데이터를 릴레이를 보내서 명령을 내려서 LED나 솔리드 밸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 관수라 보면 돼요. 관수로 양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런 결과를 얻은 토양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을 받아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서버에 저장하고 통계 분석하고 시각화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흐름을 했어요. 관수 수질 측정을 하고요. 수압 밸브를 해서 솔레이드 밸브를 운영해서 노즐 분사, 수경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기능은 다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저장되겠죠. 이렇게 데이터 제어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데이터 저장, 통계 분석 앞에 있는 이런 데이터 시스템을 운영을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스마트팜 특징을 마치는 동안 관수 시스템을